자, 지금부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말의 뜻이 뭐냐?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계약 체결이죠? 계약을 체결하는 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죠. 과정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겠을 때는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경우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보느냐? 독일에서는요, 맨 처음에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독일이거든요. 이제 지금같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빙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중개업자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빙판이 있는 길로 이 사람을 안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집 보러 가다가. 알겠죠? 아직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그럼 이 상대방한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독일 법원에서 이 사람이 독일 민사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독일 민사제국법원에서 그때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의무가 있다는 거죠. 보호 의무, 알겠죠? 그럼 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준비 단계잖아요. 지금요, 준비 단계. 이 준비 단계에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불법행위 책임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 독일하고 법제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느 경우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면은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다시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능성이요, 우리가 이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한다? 가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별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다?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면서 객관적 불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가 불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불능이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이 원시적 불능은 뭐다? 이미 멸실됐다. 이미 멸실됐다. 그래서 계약을 성립했는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목적이 불능이다, 이 말이죠. 목적.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한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3층짜리 건물이 3층이 전부가 다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멸실됐다.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효는 언제 나오는 거죠? 무효는 계약이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후에 나오는 문제죠.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아까 말했죠. 독일은 이 이론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 준비 단계에서. 알겠죠? 이때 문제가 됐을 때 나온 거란 말이죠. 융단 사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융단이요? 이렇게 융단 알죠? 이렇게 돌돌 말려졌죠? 이렇게 천이요? 이걸 이렇게요? 쌓아놨단 말이죠. 쌓여져 있는 것은요?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것을 이제 꺼내다가요? 이것이요? 쏟아져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꺼냈는데, 이것이 쏟아져가지고 상대방이 다친 거예요.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때 사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식당이죠, 식당. 식당들은 거의 대부분요, 뭐로 들었냐? 그것은 보험이 거의 다 들었어요. 요즘은요, 무서워가지고. 뭐냐면, 술 마신 사람들이 식당 가서 잘못 와가지고 겨울에요, 난로 같은 데서 넘어져가지고 다친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럼 난로 가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보통 보험이 많이 다 들어져 있는데, 이런 보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특히 여자분들은 힐 신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대리석이잖아요, 밑에 가요. 미끄러서 넘어지죠. 그럼 물이 깨지죠. 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운 데다가요, 옷 두툼한 옷 입고 있다가요, 넘어져 보세요. 알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아직 식당에 내가 들어왔지, 아직 주문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식당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책임질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치금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주문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학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 오셔가지고 어떤 이유로 학원에서 다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다 공지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에 오셔가지고 무슨 잘못해가지고 엉덩이가요 약간요 틀어졌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으면 돼요. 뭐가 돼 있으니까 공지에 가입돼 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화재보험도 들어놨어요. 왜 들었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들었냐 하더라고요. 뭐 한 3만 5천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든 거예요. 학원에서 사실 화재가 날 염려는 없지만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화재보험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 오셔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친다. 그럼 공지에서 다 치료를 다 해줘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집에서 삐었다? 하고 나서 더 이상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후요 이렇게 무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부 무효죠? 전부가 무효면 이건 535조요.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이요? 과실 책임이요. 이렇게 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과실 책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지죠. 이 책임 뭐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이죠? 신뢰이익.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암기하라고 그랬죠. 다시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불능이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요.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평당 100만 원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에 30평 아파트를 3억 원에 샀는데 2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당 얼마? 그것을 수량을 지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하고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을이 있죠. 갑하고 지금 을이 있죠. 갑하고 을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뭐란다? 체결하죠. 체결. 좀 갔다 와. 체결하죠. 그럼요 여기요 1월 30날이요. 1월 30날 이미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멸실이 됐다. 그러면요 건물이요 이렇게 멸실이 되죠. 그러면 1월 30날 이미 멸실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다. 그럼 원시적은 뭐다?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뢰 이익은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어요?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해요. 넘지 못해.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해. 그러면 이행 이익은 뭐하고 관계된다?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 이익이고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봐봐. 일단 계약은 성립했잖아요. 성립했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목적이 불능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무슨 이익 배상? 신뢰 이익 배상. 뭐를 넘지 못해?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을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갑은요 자기 건물이니까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알겠죠? 여기는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갑은요 악이나 과실 이렇게 있어야 되죠. 반드시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 안 져요. 을이 만약에 선이가 아니고 악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지려면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계약체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암기해 지금부터 일방은 반드시 뭐 악이나
과실. 을은 상대방은 반드시 선임 과실.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이미멸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액.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와. 그런데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교섭 단계요.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를 한 경우가 있어. 부당 파기. 자, 지금부터 여기에. 그럼 교섭 단계가 뭐예요? 교섭 단계. 교섭이란 말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교섭이라는 것은 이것을 뭐다? 체결 전이죠. 자, 체결 전이죠. 자, 문제 여기서 체결 전이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니까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이익배상이죠. 딱 이게 하나 나오죠. 두 번째요, 계약 체결 전이니까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채무불행은 3단계 요소가 있어야 되죠.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세 번째, 잘못이 있어야 돼. 다시, 채무불행은 반드시 후발적. 계약 체결 후죠.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계약 체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법은 임의규정이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요. 물권은 법에서 정한 대로 강행규정이란 말이죠. 채권법은 의사표시, 계약이죠.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로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섭 단계에서 반드시 내가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계약 체결에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계약 체결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 체결 전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니까요. 그래서 뭐다? 원시적 불능이고 신뢰익 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요. 상당한 이유가 없이 파겠다. 없이. 그럼 만약에 반대로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이것은 뭐다? 적법이다. 적법. 그것을 적법 행위다. 이렇게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지 되겠죠. 중요하죠. 없이 부당 파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에는 교섭 단계, 아까 우리 교섭 단계죠? 식당에 들어서 넘어졌다? 아직 계약 체결 안 했잖아요. 독일에서는 그것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로 본다? 그것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본다.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한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여기가 계약 체결 전이니까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배상을 한다.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행위에서는 뭐가 있다? 정신적 위자료요.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불법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뢰액인데 이때 신뢰라는 건 뭐죠? 신뢰? 그럼 신뢰한 거 뭐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하고 계약이 체결됐고서 믿고 그래서 집을 판다가니까 집이 있다고 믿고 뭐라 그랬냐?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중도금 잔금 치르려면요. 그러면 지금 대출금에 대한 뭐가 나가고 있어? 이자가 나가고 있고 땅이 몇 평인지 모르니까 측량을 했어. 또 측량 비용도 들어가고 처음부터 안 판다고 했으면 내가 측량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대출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걸 바로 신뢰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걸 믿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이 있단 말이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요.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좌절돼도 괜찮다. 이 사람은 신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쟁 입찰이요. 경쟁 입찰에 참가요. 여러분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입찰이 뭐지? 입찰은 뭐죠? 여러분요 경매하고 입찰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그러죠? 그것은 부동산 입찰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법 보면 맨 뒤에 뭐가 나오냐? 경매라고 경매 공매라고 나오는데 안에 내용은 다 뭐라고 되어 있다? 입찰이라고 되어 있어. 알죠? 입찰과 지금부터 경매를 설명을 해. 경매는 상대방이 내가 얼마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서 하는 걸 경매라고 그래.
이런 혹시 옛날 TV에서 어떤 여자 있잖아요. 까만 야목 나가지고 뭐 조그마한 여자 이런 여자 있었어 없어서? 아, 뭘 경매할 때 보면 예, 저기 뭐 100원입니다. 뭐 200원입니다. 300원입니다. 또 없으세요 해가지고 이 여자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까만 옷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표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고 하는 거죠. 알고. 알고 기업들이 보면 다 알고 하는 거죠. 옆에서 100 그럼 나는 얼마? 200 여기는 300 이렇게 하죠. 이걸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은요, 상대방이 내가 얼마의 가격을 제시한 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입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경매는요, 상대방이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그걸 입찰해. 그래서 뭐라고 한다? 경매 봉투라고 하지 않아. 입찰 봉투라고 하죠.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찰 전 준비 단계 뭐 이렇게 쓰지 경매 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내 가격 제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가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그것은 신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자 그러면요 하나만 더 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계약 종류는 유상계약이 있고요, 유상계약이요. 여기 또 뭐가 있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요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을 해요. 쌍무는 뭐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증여 봐봐. 증여. 무상은 증여예요. 증여하고 사용대차요. 그러면 사용대차가 뭐냐면 공짜로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걸 얘기해. 같이 왔잖아요. 왔는데 펜을 안 가져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펜 하나 빌릴 수 있죠? 빌려서 강의 끝나고 나서 그대로 다시 주죠? 동종 동양, 알겠죠? 동질의 물건을 그대로 다시 주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펜 하나 빌려줘? 그러보다는 펜 하나 사용대차 합시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냥 빌려주는 것은 꼭 사용대차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차가 돼버려요. 알겠죠? 돈으로 안 받았을 때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임대차가 돼. 물건을 똑같이 빌려줘도.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한다? 1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이 돼요. 안 줘도 돼. 사용대차가 돼요. 됐죠 지금? 두 번째는요,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이 소비대차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준 건 소비대차인데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자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유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차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뭐라고? 돈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가 뭐라고? 공짜로 빌려서 쓰는 거. 임대차가 뭐라고? 돈 주고 쓰는 거. 알겠죠? 간단히. 자, 그 다음에 유상하고 무상이 있는데, 유상하고 무상은 뭐냐면 대가성, 대가 관계가 있는가. 이런 봐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왜 주죠? 왜 대금 1억을 주죠? 등기를 받아오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왜 등기해줘요? 대금을 받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대가성이 있으면은 유상이라고 그래요. 봐요. 여기서요, 여기서 귤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귤을 하나 줬어요. 아, 이쪽에서 고마워요. 떡을 한 조각 줬어요. 서로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뭐 귤 값으로 떡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가성이 있죠. 귤 값으로 떡을 줬으면 대가성이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고마우니까 준 거잖아요. 그것은 서로 주고받기는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방만 주는 경우 있죠. 갑은 을한테 귤 하나 먹어 그랬는데 이쪽은요, 말로 때우고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고마워 이렇게 하고 준 거 없어. 반대로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만 지급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거나 둘이 서로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래. 그래 증여는 뭐다? 귤 하나 주는 걸 증여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무상이다. 이렇게. 유상은 뭐다? 서로 대가 관계로 주고받아야 돼. 쌍무는 뭐다? 쌍방이 의무를 부담해야 돼. 편무는 뭐다?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해. 증여. 내가 너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줄 의무가 있죠.
상대방은 나한테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편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는요 분료식이에요. 분료식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요식이 있어요.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이 있는 거. 우리나라는 분료식이 원칙이에요. 분료식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아까 있었는데 낙성계약,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낙성이 원칙인데요 반대가 뭐냐? 요물계약. 요물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물건을 요구한다. 승낙만 하면 안 돼. 나 너하고 계약하고 싶어? 알았어. 응? 이것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서 뭔가를 줘야 돼. 알겠죠? 그걸 요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물은요 뭔가냐면 현, 대, 계, 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현, 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런 봐봐. 계약금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계약금 1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100만 원을 줘야 돼. 그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약금을 실질적으로 주지 않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상광고, 현상광고가 뭐죠? 어디 보면 제일 많이 할 수 있어. 현상광고 고속버스 터미널 살인 용의자 강도살인 신고하면 300만 원 줍니다. 300만 원 신고하지 마. 300만 원 받다가 죽을 수 있어. 알겠죠? 딱 봤는데 오 살인 용의자가 앞에 있어요. 오 300이다. 112 누르기 전에 저차장으로 갈 수 있어. 알겠죠? 그게 바로 현상광고죠. 알겠죠?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가 뭐죠? 우리가 시골에 할머니들 오면 돈 만 원 빌려. 그리고 안 줘. 봄에 빌렸는데 가을에 벼 수확해가지고 쌀로 2바가지 갖다 줘. 알겠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이라고 그래. 이러면 우리가 보면 돈 1,000원 빌렸는데 1,000원 준다고 하니까 뭐 1,000원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1,000원이라도 받아야지. 뭘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내일 오이 수확하는데 오이 내가 그러면 한 바구니 갖다 줄게. 그래서 오이 갖다 줘 안 갖다 줘? 갖다 주죠. 그걸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 이렇게. 자요 계약금 보증금 이렇게 4가지. 암계 요물계약은 뭐라고? 현, 대, 계, 보. 현 뭐? 현상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 대, 계, 보 이렇게 현대 계보 이렇게. 요식은 뭐죠? 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요. 특별 성립 요건 뭐가 있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배운 지가 2달 전에 해가지고 특별 성립 요건 뭐가 있어? 혼인에 있어서 뭐? 오케이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 알죠? 유언 5가지 방식 기억나나요? 질권 같은 거 질권 천당포 요물성 물건을 줘야 돼. 맞게 하죠 물건을.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 요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한다고 해서 결혼식만 100번 하면 안 돼. 일정한 방식을 거쳐서 신고를 해야 돼. 증인 2명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뭐라 한다? 요식. 이런 것들 빼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무슨 문제보다 분료식.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봐봐. 증여는 뭐냐? 증여. 시험에 이렇게 나와. 매년 나오니까 좀 보라고.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으로만. 다시. 자, 증여는 뭐라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사용대체는 뭐라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증여는 무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이걸 보면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봐봐. 기출문제 보면은 하나하나 이거 암기 못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약법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려면 물권의 분류,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암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알겠죠? 그런데요, 이 채권법을 공부하려면 이 지금 표를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시험에 신이 노여하지 않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양심은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무상하고 유상하고 편무인 놈이 있어. 우리는 원래 봐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언제나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춧가루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빨갛게 쓰는 거 아니에요. 뭐다? 현상광고.
이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에요. 봐봐요. 국가에서 뭐라고 한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병은 있죠. 유병은 뭐죠? 현상 광고 붙었거든요. 5억 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죠. 5억 원. 신창원 5천만 원. 알겠죠? 그래서 5억 원이 붙었는데요. 이 5억 원에서 편무계약이죠. 편무란 것보다 국가는 5억 원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줄 의무가 있죠. 나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편무인 거예요. 근데 유상은 뭐다? 서로 대가성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한다? 내가 신창원이를 신고를 하고 검거가 돼야 돼. 신고해서 검거가 되면 그 대가로 5천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신고만 하면 안 돼. 검거가 돼야 돼. 신고해서 검거. 그거하고 돈 5천하고 무슨 관계다? 주고받죠. 대가성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5억을 받으려면 유병헌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서 검거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왜 유병헌은 5억을 걸었겠어요?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5억 그러면 욕심이 나 안 나? 나잖아요. 그럼 배신자가 있을까 봐가지고 5억을 건 거죠. 알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숨 안 쉬고 있죠. 지금도요. 알겠죠? 그래서요. 유상이면서 편무, 무상, 쌍무. 그래서 봐봐. 이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 없으면 어떻게 되냐? 현상광고 없다고 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상, 쌍무, 쌍무는 유상, 무상은 편무, 편무는 무상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알겠죠?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는 뭐다? 편무니까. 편무가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자, 현상광고 없다고 해봐. 자, 현상광고 없어. 그럼 현상광고 없으면 어떠나?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고. 그런데 다른 책에 보니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인데 유상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쌍무는 크고 유상은 적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유상이 크고 쌍무가 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그런데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죠.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는 편무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봐봐. 무상은 언제나 뭐다? 무상은 언제나 편무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유상은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인데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봐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어. 편무계약은 없어. 이걸 뭐냐?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두 가지는 쌍무계약에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이렇게.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은 뭐지? 유상계약은 좀 많아. 첫 번째 매매가 가장 기본이야. 매매. 우리 시험범의 교환. 그 다음에 뭐냐? 임대차. 이게 우리가 이제 환매가 있는데 환매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여기를 잠깐 여기 잠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환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이 있죠. 유상계약을 보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매매가 있잖아요. 매매가 있고 여기 교환이 있고 여기에 이제 환매가 있고 여기 임대차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그 다음에 환매도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형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전형계약이요. 이 전형계약을 뭐라고 한다? 전형적인 계약이죠. 이것을 유명계약, 유명하다가 아니고 유명이요.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유명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거 이름이 없는 계약 있죠? 이름이 없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무명, 이름이 없다.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뭐란다? 비전형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 채권법에 보면요, 이름이 있는 계약은 모두 15개가 있어요. 15개. 알겠죠?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냐? 이번 최근에요, 여행
계약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거든요. 여행계약이요. 그래서 보면 매매 있고 교환 있고 임대차, 환매는 법에 나와 있잖아요. 원칙적은.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 속에 들어가 있어. 환매는 매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일종으로 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매를 따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상계약은 도급하고 조합하고 고용계약,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행계약까지 해서 모두 15개. 알겠죠? 15개를 뭐라고 한다? 우리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것을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명계약이다.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무명. 다른 말로 비전형. 그래서 환매계약은 사실은 매매의 일종이지 우리가요 전형적인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 무명이 되겠죠. 이러면 수강계약, 강사계약, 또는 여기요 차 타고 다니죠.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것을 운송계약이거든요. 운송. 그런 계약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명계약. 다른 말로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알고, 이게 이제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유명계약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유상계약을 보면은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이렇게 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여기서 보면 도급이 있고요. 도급. 이 정도만 하면 돼. 고용계약, 조합계약, 이런 것들도 다 유명이고, 뭐죠? 유상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법에서는 매매계약에다가 뭐라 하냐면 매매계약에다가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비용에 관한 것이 있고요. 계약금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해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담보 책임이 있고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이 매매에서 다 규정을 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른 유상계약에 이렇게 그것을 갖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뭐란다?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것들을 말만 바꾸고 매매대금을 뭐한다? 교환대금. 그렇잖아요. 임대차, 대금 뭐죠? 월세죠. 도급에 관한 거, 이런 것들 다 비슷한 말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 다 쓰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법조문요. 그러니까 매매에다가 여기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다 매매에다가 써놓고 나서 교환이나 임대차나 도급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임대차 있죠, 임대차? 이런 임대차는 계약금 받아야,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금 받아야 안 받아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받아 안 받아? 받죠. 이러면 만약에 보증금 3천이에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계약을 할 때 보증금 3천에 대한 300만 원 계약금으로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대차에서도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약금은 매매에서만 받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매매에 관한 것은 똑같은 유상계약에 다 준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원칙은 유상인데요. 원칙은 유상인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서 유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의로. 그러면 그건 뭐가 있어요? 먼저 소비대차는 무상인데요. 이자를 하면은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임. 이러면 혹시 위임이 뭐죠? 대리권 주는 거죠? 원칙은 무상인데 돈을 주기라면 유상이 돼요. 임치가 뭐죠? 물건 맡기는 거죠? 이러면 학원에다 보통 물건 보관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공짜죠? 돈 달라 말 못하죠?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역 같은 데 가가지고 라카에다가 물건 맡기죠? 돈 내 안 내? 내죠. 거기 시간 해가지고 몇 시간 해가지고 돈 나오잖아요. 그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임치에 물건을 막 보관시키는 거. 물건을 보관시키는 것이 그것은 임치인데 원칙은 무상인데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뭐로 돼 있죠? 시간별로 해서 돈 주도록 돼 있죠? 그 유상이란 말이에요. 요즘은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뭐 택배 보관함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 종신정기금이요. 근데 이 종신정기금이라는 것은 요즘은 뭐 거의 없죠, 이것은. 종신이 뭐죠? 내가 아파트가 안 있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 너 나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나한테 용돈으로 줘. 그리고 너 아파트 가져. 이게 종신정기금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은 없어졌죠. 왜요? 우리 보면 다 무슨 법이 연금 있고 종신보험 들어 안 들어? 듣잖아요.
그래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종신정기금은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행계약도 있고 쭉 있단 말이죠. 고용도 있고 조합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 한다? 유상이다. 화해계약도 있고 막 화해 이름 하죠? 화해. 그래서 사기하고 차고에서 화해계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전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럼 뭐죠? 쌍무계약이 돼야 되죠. 우리가 현상광고 빼면요. 유상계약은 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죠. 현상광고 빼면. 알겠죠? 현상광고 빼면 다 유상은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1번이 뭐냐? 매매. 2번이요. 임대차. 3번이요. 여기요. 환매가 났어. 4번이 도급. 5번이 무이자 소비대차가 났어. 무이자 소비대차. 그럼 무이자는 뭐죠? 무상이죠. 무상은 뭐다? 편무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유상 쌍무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현상광고만 빼면은 유상계약은 다 쌍무계약이에요. 현상광고만 빼면은 무상계약은 전부가 다 편무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건 무상계약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알죠? 유상 쌍무니까 무상계약을 찾아라. 뭐가 있다? 증여나 사용대차나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임치, 무상위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계약의 종류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유상계약은 쌍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계약이요. 누구만 빼면 현상광고. 그러니까 이 현상광고란 놈은 유상이면서 편무거든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쌍무는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무상계약은 두 가지 무조건 함께 죽었다 깨나도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은요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같은 것이죠.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세 가지만 하면 돼.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다른 말로 무슨 계약이다? 유명계약. 반대가 뭐다? 무명계약. 다른 말로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우리나라는 뭐다? 낙성분료식이다. 낙성분료식. 낙성의 반대가 뭐다? 요물이다. 요물에는 모두 몇 가지다? 네 가지. 뭐가 있다?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 계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는 대부분 뭐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 유언에 있어서 뭐다? 방식 이런 것들이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요식이고 대부분은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종류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을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뭘 보냐? 여기에 대한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